광주시가 인물을 통한 지역 알리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분이 광주시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해공 신익희 선생입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해공연구소 이창봉 소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 소개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 광주에 사는 해공 신익희 연구소 소장 이창봉 교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근현대사에서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 광주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해방 이전과 이후의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먼저 이 해방 이전부터 이 독립운동가 시절이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해방 이전에 해공 선생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해공 선생 하면 우리나라 건국의 은인이십니다. 네. 대한민국 건국의 두 기둥이라면 독립과 민주주의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을 관통하는 두 가지 운동을 하셨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해방 전에 해공 선생이 하셨던 일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일본에서의 독립운동 그리고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공 선생이 19세에 일본 와사다 대학 정경학부에 입학을 하면서 당시 유학원 학생들과 같이 학지광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해서 민족 정기를 고취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그 당시에 그 유학원 학생들과 같이 예를 들면 이제 윤홍인이라든지 장덕수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같이 단지 동맹을 통해서 앞으로 일생을 독립운동에 매진할 것을 결심하게 되죠. 이와 같이 그 일본에서의 독립운동에 이어서 3.1운동을 주도하고 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라는 어떤 일경의 어떤 그 체포령, 수배령을 피해서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중국 망명의 독립운동 기간은 약 27년 동안 중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통합 동일 독립운동입니다. 당시에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독립단체들을 규합을 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통합 당을 조직을 해서 조직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점,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 내무장관, 또 외무장관, 또 문교장관 등 고위직을 역임을 하시면서 당시에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셨던 점. 그 다음에 해방 이후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죠. 해방 이후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해방 이후에는 이제 환국 하시자마자 이제 국회에 그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헌법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다시 이제 제정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헌법을 제정하는 그런 큰 일을 하시게 되시게 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이후에 민주주의 정치인으로 역할을 다 하셨던 이제 해공 선생님이신데 이 김구 선생이라든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 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 그렇죠. 질문 드리기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그 수많은 독립운동과 또 목숨을 바친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넘버 투의 어떤 역사적 어떤 위치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는 넘버 투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실감을 좀 하면서 그분의 가려진 업적을 저희들이 좀 발굴해서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난해 여름부터 광주시가 인물로 지역을 알려나가겠다 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중심에 이제 해공 신익희 선생을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기념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시작한 지는 지금 만 2년 됐습니다. 작년 5월 달에 해공 신익희 연구소를 발족을 해서 첫 해는 이제 광주시와 함께 해공주간을 제정을 해서 광주시에서 제정 수상하는 이제 해공 민주평화상 수상을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공 탄신 기념일에 기해서 각종 기념 행사, 특히 학술 대회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 자료집을 초록집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는 제 2회를 지금 맡게 됐는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좀 여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행사를 좀 축소해서 시에서 민주평화상 수상을 했고 해공 저희 신익희 연구소에서는 올해 학술 대회 그리고 그게 해공 이달 뮤지컬 12일부터 12일까지 예, 맞습니다. 네.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좀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민 자율적으로 해공을 다시 되살리자라는 이제 취지로 해공 학술 대회를 국내에 저명하신 4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한 해공 다큐 영상을 또 같이 상영을 하면서 또 간단한 문화 콘서트 이 공연을 좀 곁들이면서 해공 학술 대회를 지난 10일 날 저희가 이제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일, 12일에는 이제 해공 뮤지컬 청석 에듀시애터에서 제작한 해공 뮤지컬을 이렇게 초연을 상영해서 아주 높은 관심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네. 그렇든 이제 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업적을 알려나가는 사업에 있어서 해공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공연구소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해공연구소는 작년에 저와 또 해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제 그 지역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 자율적으로 조직된 이제 단체입니다. 순수 민간 단체.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소장을 맡고 있고요. 전 연세대 교수이신 정영기 교수가 이사장, 그리고 자문위원장으로 동원대 부길만 교수, 후원위원장으로 이제 구텍스의 구제위원장 이렇게 지금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민간 단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전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예술대학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저는 이제 문화예술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해공 선생의 시를 이제 소개를 한 걸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삶과 사상의 감화가 돼서 해공연구소를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조직 운영상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약 30분 정도의 위원님들은 다 이 일이 좋아서 이 일을 이제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조직이나 운영상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단체를 운영하는데 무엇보다도 예산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공연구소의 가장 주된 사업인 해공 자료집 발간, 해공 아카데미, 그리고 해공 다큐 영화 이 세 가지가 가장 주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제가 약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주시의 예산보다는 이제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이제 관련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데 좀 방문해서 저희들의 사업의 취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그 지원을 이제 내년부터는 받을 그런 활동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의 가능성이 좀 보이세요? 뭐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인근 양평군의 경우에 여운영 선생의 기념 그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로부터 운영 자금도 지원을 받고 있고 이 해공 선생 관련 사업도 이 기념회 설립이 좀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기념사업회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첫 단계로서 해공 선생의 업적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지금 매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좀 이걸 좀 외형을 좀 확장하는 계획을 좀 갖고 있고 또 이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기념 사업회, 광주 해공 신익희 기념 사업회 이런 사업회 형태로 좀 변모를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광주시장도 이 지역 인물로 지역을 알리겠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해공민주평화상도 제정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만나보셔서 얘기를 하시면 좀 어떻게 의견이 잘 맞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많이 맞죠. 네, 그 신동원 시장님도 이제 광주를 사랑하시고 또 해공 선생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또 성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앞으로 광주시에서도 이제 해공에 대한 이런 그 기념 사업을 이제 활발히 펼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공 선생을 기리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이 광주시 초월읍 서아리에 이 생가를 복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앞서 이제 여운형 선생 얘기를 했지만 양평군에 이 그곳 기념관에 비해서 뭐 좀 다소 이 아쉽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혹시 기념관 건립도 추진을 계획하고 계세요? 네, 저희 현재로서는 저희 단체가 장기적으로 이제 기념관을 건립에 대해 동의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렇죠. 부지 마련이라든지 이제 네네. 건물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부처나 단체 이런 거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해공 기념관 건립도 저희가 추진한 계획을 갖고 이런 있습니다. 사업들이 이제 사실은 지방 정부가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네네, 사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신동원 광주시장과 만났을 때 보시고 이제 뭐 여러 의견을 나누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거예요. 네. 주로 이제 그 신동원 광주시장은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던가요? 그분의 업적에 비해서 많이 그 업적이 가려져 있고 특히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나 또 이 시민들 젊은 층한테 해공 선생을 아냐 물어봤을 때 거의 해공 선생을 아는 젊은 층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의 그 신동원 시장님도 굉장히 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광주에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있는 젊은 층의 시민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어떤 그 경각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공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앞으로 장래 미래 그 대한민국을 짊어갈 젊은이들한테 해공 선생의 삶과 사상들을 알리는데 많은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을 기리기 위한 사업들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이 해공 신익희 연구소가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발족이 됐는데요. 아마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직한 것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큰 욕심보다는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해공 자료집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해공의 여러 가지 유목들 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집대성한 자료집을 발간을 가장 큰 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둘째는 해공의 삶과 사상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해공 아카데미를 이제 설립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갖고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해공 다큐 영화를 완성을 해서 우리 딜라이브 경기 케이블에서도 한번 방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멋지게 만들어서 네. 그 영화를 좀 국민들과 같이 좀 보면서 해공의 업적을 알리고 또 교육하는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공연구소 이창봉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